이제 함수 문제죠. 함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위에 거는, 위에 이거 두 개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고, 요 밑에 거는 거의 패턴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거를 일단 다 가져가야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버려도 A 등급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아마 하나당 마이너스 20점 정도? 그러니까 뭐 두 개 합쳐도 마이너스 40점이니까 아직 60점에 대한 여유가 있죠. 그럼 뒤쪽에서 조금씩 틀려도 A 등급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틀려버리면 A 등급은 힘들어요. 6개니까 120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밑에 거는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분류형 문제가 있어요. 분류한다면 이것저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 그거는 if나 그다음에 switch라는 그 함수만 알면, 추수인가?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풀어봤죠.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할부금. 자, 계산, 항상 둘 중에 보면 하나는 또 계산형이 나와요. 계산형은 어렵지 않은 게, 그 문제에 수식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할부금은 가격 나누기 24라 그냥 하래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고 하면 이 줄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칸이 많지만 이거 하나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 그냥 복사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가격이라, 자, 일단 수식은 등으로 시작해야 되고, 자, 가격 나누기 24를 하래요. 여기서 가격이라 하면 이 줄에서의 이 가격 값을 찍어주면 돼요. 그 문제에 따라서 나누기 24 하래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죠. 근데 너무 허무하니까 그냥 곁다리로 뭐예요? 라운드 함수 정도 사용하래요. 반올림 시키는 함수죠. 일단 엔터 쳐가지고 결과 잘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일단 나누기니까 뭐 소수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데 일단 통화 형식으로 하래요. 통화 형식으로 여기서 통화 선택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앞에 돈 표시까지 나와 있고 됐어요. 그죠?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돼 있고, 그거를 하는데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함수 하나 제곱시키는 거는 이 결과에 대해서 라운드 함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 함수에 이 값이 들어갈 자리에만 그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같은 경우 맨 앞에다가 등호 바로 뒤 앞에다가 라운드를 일단 쓰세요. ROUND 갈로 열고까지 다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안내가 되죠. 그죠? 안내가 돼요. 넘버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넘버로 명시된 이 숫자에 대해서 뒤에서 명시한 대로 반올림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 결과가 넘버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기 이제 콤마 있죠. 그 자리에 집어넣고, 조금 전에 계산해서 잘 나온 거를 넘버 자리에 집어넣고 나는 콤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진하게 해서 다음 걸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수식 입력들에 보면 저렇게 안내가 탁탁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 요것만 이제 알면 되죠. 라운드 함수. 라운드 함수는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알아두세요. 소점 이하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할 거냐는 뜻이 소점 이하. 자, 여기가 0이면 그러니까 점수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점수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점 이하를 다 없애라. 그럼 소점 이하 마지막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소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일어날 때는 이 값을, 그러니까 점수로 만들 때는 0이라고 하면 되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어나게 하려면 1이라고 주면 돼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라고 하면 2라고 주면 돼요. 반대로,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일어나게 하라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0, 1, 2, 3,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원래 이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에서 할 거냐는 일반 그냥 양수로 가게 되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그런 뜻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응용이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 영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숫자에 따라서 반올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끝났죠? 그러면 복사를 하면 되죠. 복사할 때도 요 끝에 가서 쭉 당길 필요 없이 더블 클릭을 하면 지가 알아서 끝까지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할인액을, 이것도 쉬워요. 이거 둘 다가 계산형이에요. 곱하래요. 시셀의 그 가격, 시스리셀과 가격을 곱하래요. 요 값이죠. 시스리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곱하래요. 그러면 VIP 할인액이 나온다. 0.3%를 적용시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 프로덕트로 이용해요. 프로덕트라는 게 곱하는 거예요. 배열을 곱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값을 곱하는데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굳이 곱할 때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문제를 해서 PR까지 치면 프로덕트라고 나오죠. 자, 그냥 넘버들을 쭉 라인 해주면 돼요. 곱할 값, 일단 가격하고 콤마. 곱할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두 개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할인 적용 값이 0.8을 곱하는데 자, 여기 구성할 때는 수식 구성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얘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칸 내려가게 되면 G5에서 G6하고 곱해지니까 원래 그 엑셀의 주소는 상대 주소라서 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하죠. 지가 알아서 G5, G6, G7 변해요. 근데 곱해지는 이 C3은 변하면 안 되죠. 항상 0.3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0.8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변하면 안 되니까 얘는 절대 주소로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요. 그래야 안 변하겠죠. 이 상태에서 입력하다가 만들 때는 쉬워요. 이 상태에서 그냥 F4만 누르면 절대 주소로 바로 바꿔주죠. 깔로 닫고 하면 끝이죠. 엔터. 자, 요거 얘도 보니까 그 결과표에 통화 형식을 하라고 돼 있죠, 그죠? 문제도. 그래서 그냥 하기 전에 복사하기 전에 그거까지 해주면 돼요. 통화 형식. 그죠? 앞에 돈 표시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쫙 다 곱해져서 다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둘 다가 뭐 수식인데 수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쉽고 공자와 다름없는 문제인데 다만 그런 이 수식을 구성할 때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식을 구성할 때 어떤 특정 값을 곱했을 때 순위 내는 것도 돼요. 순위 내는 것도. 순위 내는 것도 전체 범위에서 어떤 값이 몇 등이냐 이런 것이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할 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걔는 저걸 해줘야 돼요. 절대 주소로 지금 하듯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값 하나하고 이렇게 특히 곱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복사할 때 걔가 변하면 안 되니까 항상 0.8이 가격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지만 이 값은 항상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절대 주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소로 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응용 중에 하나가 순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부금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라 했다. 예를 들어서 할부금에 대해서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경우 잘 없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할 텐데 수량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격으로 순위를 매겨봐라. 그럼 랭크죠. 순위는 랭크입니다. RANK.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문제에서 그러니까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숫자가 뒤에 나타나 있는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거죠. 넘버는 그걸 하고자 하는 그놈을 찍어주면 되고, 그래서 가격이라면 찍어주면 되고, 콤마 뒤에 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범위죠. 이놈이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냐는 거죠. 요 복사를 할 때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앞에 알고자 하는 등수를 알고자 하는 숫자는 하나씩 아까 G5, G6, G7 이런 식으로 변해가야 되지만 범위는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F4를 불러주면 전체가 저걸로 변하죠. 콤마. 자,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자, 가장 큰 놈을 1등으로 할 것인가 가장 작은 놈을 1등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죠.
순위에 대해서. 그죠? 내림차순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일 큰 놈이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뭐 가격이 가장 작은 놈을 1위로 하라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해보면 1이고 1을 주면 되고 내림차순 0을 주면 그러면 선택해도 해줘도 되고 오름차순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작은 놈이 1등이 되는 거지. 이거 옆에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회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해주면 5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쫙 복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건데 모르면 어디서 많이 틀리냐 아까 그 절대주소 만들어주는 거기서 많이 틀리죠. 그럼 요건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응용으로 1, 2, 3등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문제가 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응용 그대로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공백이냐 등수냐. 그죠? 1, 2, 3등은 그대로 랭크 값을 그대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야? 공백을 해주면 되죠. 요거는 이제 요 결과에 대해서 또 그대로 그냥 길지만 뒤에 거꾸로 된 것 같아. 이게 맞지? 지금 우리가 작은 놈을 1등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세요. 순이라는 값 하나로 4등이 나왔다고 4라는 숫자로 생각하고 이 4라는 것을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if 바로 열고 조건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콤마 원래는 콤마 요거죠. 그냥 단순하게 if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if 같은 거 사용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선택해서 들어갈 자리는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죠. 이 랭크 값을 찍어주느냐 컨트롤 X 할게요. 자, 이 랭크 값을 찍어주느냐 아니면 공백을 찍느냐. 공백을 이렇게 벽 다운표 2개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공백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식을 넣어주면 되죠. 조건식은 뭐라 그랬어요? 대상,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값. 자, 3위까지만 표시하라는 이야기는 3보다 랭크 값이 3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랭크 값이 3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또 랭크 구한값을 그대로 주고 여기 갖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거꾸로 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그러면 엔터. 자, 4등이었으니까 공백 처리하는 거 맞죠? 나머지 딱 복사하면 1, 2, 3등만 딱 표시되죠. 나머지 공백. 이런 응용이 가끔 잘 나와요. 랭크 구하는 건 너무 랭크 함수만 알면 너무 쉬운 거니까 약간 이렇게 한 번 정도 응용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응용이 문제 자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화소수 평균 안드로 운영체제의 모델 평균과 이거 보나 뭐예요? if 아니면 d 평균이니까 d average 아니면 average if 이 두 개가 사실은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죠. 그죠? 자, 카메라 화소수 평균.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이 문제를 그냥 공짜로 준 것 같은데 공짜로 준 것 같아요. 그냥 평균 구하래요. 그죠? 그냥 너무 쉬운데. 그럼 에버리지 화소수 평균. 이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해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 화소수에 대해서 범위를 찍어주면 이게 이름 정의를 해놨다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화소수라고 이름으로 사용을 하죠. 가로 닫고 하고 엔터만 치면 끝이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D부터 함수예요. D부터 함수인데 이거는 문제를 딱 낼 수 있는 게 이거죠. 운영체제 타이틀과 물어보는 게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게요. 운영체제가 안 들어오는 거. 그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도 가능해요. 카메라 화소수가 300만. 그죠? 카메라 화소수가 300만. 여러 개 있잖아. 300만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타이틀과 이렇게 물어볼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요 D부터 함수를 딱 냅니다. 자, 일단 D부터 함수 어떻게 풀었어요? D average죠. D average. 모든 D부터 함수는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함수가 d부터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타이틀을 집어넣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른쪽은 안 가도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안 가도 되는 게 저는 애초에 비어 있었어. 첫 번째 거는 d부터 함수의 파라미터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저거 똑같아. 데이터 달라. 데이터만 다르지. 그러니까 코마. 자,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평균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타이틀을 찍어주면 돼요. 두 번째. 알고 싶은 거. 이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타이틀을 찍어줘. 그 다음에 콤마. 크리테리아는 물어보는 그 내용이죠. 뭐가? 운영체제가 안 들어. 두 줄 이렇게 찍어주면 끝이. 갈다 엔터. 저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폰 OS의 만약에 그렇게 물으려고 하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명시를 어디다 하라고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조건은 B의 16에다를 지시키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지금 한 것처럼 폰 OS의 평균 가격이라고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를 복사를 해요. 타이틀을 복사해가지고 조건을 명시하는 위치에다가 복사해 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폰 OS를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똑같이 하면 돼. 자 여기다 해볼까. 자, D average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다 똑같죠. 뭘 하든 콤마 자 평균 가격에 대한 거니까 가격에 대한 타이틀 아니면 액정이라면 액정 카메라 화소수는 화소수 수량이면 수량 예를 들어서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 수량을 찍어줘. 그 다음에 콤마 얘를 해준 거야. 아까 여기 있으니까 문제에 있으니까 얘를 찍어줬지만 이거는 문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별도로 해주고 얘를 찍어준 거야. 신기하지? 이렇게. 신기하네.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잘 안 나와. 아주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이거 이러면 귀찮더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쪽을 체크해가지고 하기 귀찮으니까 힘든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낼 수 있는데 운영체제가 안 들어있거나 카메라 화소수가 300만 이거 그룹별로 돼 있잖아요. 그거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D 붙은 함수를 낼 수도 있고 average를 사용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 좋은 질문이야. 자, 그 다음에 최저가 스마트폰 제조자. 이거 함수 세 개 사용하는 거죠. 함수 3개 사용. 최저가 스마트폰 제조자.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최고가 스마트폰 제조자. 최저가 스마트폰 제조자가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 그 다음 최저가의 카메라 화소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가니까 민 사용하는 거죠. 최고가 그러면 맥스 사용하는 거죠. 그건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문제에 인덱스 매치 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민 함수나 뭐 맥스 함수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문제에서 최고가의 경우에는 맥스 쓰면 되는 거고 최저가인 경우는 민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스몰이나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스몰은 이거는 우리가 최고가라는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로 큰 값이라는 뜻이죠. 그죠? 라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당하는 그 등수의 수의 숫자를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스몰은 반대로 민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작은 값이 민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제일 작은 값, 세 번째로 제일 작은 값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게 스몰이에요. 파라미터 하나 더 많아요. 몇 번째 값을 구할 건지에 대한 걸 지정하는 파라미터 하나 더 들어갈 뿐이 당연히. 자, 이거는 거꾸로 시작하면 돼요. 민. 자, 미. 갈로 열고 미는 없어요. 그냥 그 가격이죠. 최저가니까 그죠? 가격 쪽에 이걸 쭉 찍어주면 돼요. 갈로 닫고 엔터 쳐가지고 중간 기록 한번 보고 잘 나오는지. 제일 작은 것이 맞죠? 얘가 맞죠? 아까 우리 순위 구했을 때 1등 나온 거죠? 자, 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 값을 통째로 그 다음에 적용할 함수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다가 통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할 게 매치. 매치 함수는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값을 가지고 위치가 그러니까 로우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결과는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결과 5 나오면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tch, M-A-T-C-H 갈로 이런 거 딱 해보면 자 lookup 밸류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은 지금 구해놨죠. 찾아놨죠. 얘가 lookup 자리에 밸류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좀 끝났으니까 뒤에 콤마 찍어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 그러면 이제 까맣게 이렇게 안내를 또 하죠. 그다음 루커버리 어디에서 여기에서 위치 찾는 거죠. 그죠? 또 찍어주면 돼요. 금방 해봤는데 왜 또 찍어주냐 하지만 좀 전에 한 거는 민에서 해준 거고 지금은 매치 함수 입장에서 범위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또 콤마. 그 다음 매치 타입.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 문제니까. 원래는 찾은 값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일치. 0. 깔로 닫고, 엔터. 5 나오면 된다 했죠. 나오면, 잘 풀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어진 이 수식을 그냥 5라고 생각하세요. 5라고. 뭐, 좀 길어졌지만, 저는 그냥 한 덩어리. 5라고 생각하면, 이 5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적용할 함수의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판단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통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반대로 매치가 값을 가지고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라면 인덱스는 위치를 가지고 값을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달러 열고 자 어디에서 뽑아올 거냐 뭘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자죠. 그럼 제조자 쪽에 범위를 쭉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로우 넘버죠. 구해놨죠. 5라는 거.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이 통째로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뒤에 콤마 그 다음 파라메터를 넣기 위해서 콤마 컬럼 넘버죠. 컬럼 넘버는 무조건 1이에요. 왜? 한 줄 찍었으니까. 원래 여러 개 찍었을 때 어느 줄에 어느 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시점이 그 값을 뽑아오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끝났어요. 결과는 엄청 길지만 그죠? 미래태 맞죠? 여기에서 일단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위치 값을 매치를 통해서 알아내 가지고 옆으로 쫙 와주고 이 줄에서 다섯 번째 값의 행에 1열에 값을 가져오니까 미래태 맞죠? 이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 3개를 사용하라 그러면 땡큐 요 푸는 방법 절차만 잘 숙달해 있습니다. 문제만 싹 바뀌는 거지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공짜죠. 이런 건 틀리면 문제 데이터는 다르지 푸는 방식이 똑같은 이런 패턴의 문제는 바꾼제 앞에 요 뭐 D 붙은 함수나 if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 똑같죠. 데이터만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VLOOKUP. 요것도 VLOOKUP 함수 사용할 줄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요 앞에 모델명에 해당하는 총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수량,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그러니까 2개를 구해야 돼요. 2개를. 뭐 2개를 구하든 3개를 구하든 곱셈을 하면 되죠. 하나만 잘해가지고. 일단 지금 가격하고 수량 2개를 곱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요 사람의 요 아이디에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요놈의 가격과 수량을 가져와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 가져오면 근데 VLOOKUP인데 일단 VLOOKUP을 하나를 써가지고 먼저 가격부터 한번 가져와 보죠. VLOOKUP 자 lookup 밸류 뭘 찾을 거냐 얘를 찍어주면 되지. 얘를 찾아야 돼요. 콤마 어디에서 lookup 이 함수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범위를 줄 때 이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게 해서 다 찍어줍니다. 근데 요행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이 첫 번째 줄에 있어서 여기 첫 번째부터 다 찍어주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조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찍어야 돼요. VLOOKUP 함수는 두 번째 파라미터 주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틀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찍어주면 돼요. D 붙은 함수와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뭐예요? 타이틀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함수는 D 붙은 함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순수하게 다 연결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콤마. 콤마 잘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뭘 찾아올 거냐?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았어. 그러면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았어. 그러면 찾는 순간 이 줄에 있는 건 다 알려져요. 어떻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재료자를 가져오라. 2라고 주면 돼. 운영체제를 가져오라. 3이라고 주면 돼. 지금 이제 가격을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럼 6이라고 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끝에 거는 정확하게 있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혹은 1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정확하게 있지. false는 무조건 0이에요. 끝. 엔터 하면 일단은 그거 왔어요. 이게 왔죠. 가격이 왔죠. 이제 가격도 가져와야 되고 수량도 가져와야 되니까 얘를 대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 두 개를 가져와서 곱해야 되죠. 곱하기 컨트롤 V.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만 달라지면 되느냐? 요 여섯 번째 갖고 오느냐, 일곱 번째 갖고 오느냐 차이죠. 수량은 일곱 번째. 6을 7로만 바꿔주면 끝. 이거는 뭐 원래는 Vlookup 하나만 가지고 푸는 문제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만 제대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복사했었으니까 그죠? 엔터. 끝. 여기 뭐 결과에 보니까 앞에는 없었는데 결과에 보니까 통화 기능으로 해놨죠. 이거는 통화 표시. 요것도 뭐 첨단위 찍으라고 돼 있으면 첨단위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근데 여기에다가 반올림하래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100의 자리에서 100자리까지 0으로 만들라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 앞에다가 라운드 ROUND 갈로 열고 넘버 자리에 통째로 넣어주고 저 뒤에서 콤마하고 100의 자리니까 1, 2, 3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 아까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죠? 100의 자리까지 땡땡땡 만들고 반올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반올림이 일어나서 표시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번 1작업 마지막 조건부 서식. 어떤 셀? 수량셀에 대해서 수량셀 일단 다 찍습니다. 셀에 대해서 확대 스타일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데이터 막대 뭐로 하라고? 막대는 주황으로 하라고 했어요. 주황. 이게 빨강이고 이게 주황이죠. 요거 하라는 이야기. 이 말이 나오면 지금 한 거 너무 쉽죠? 지정하고 막대기 색깔만 지정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행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건 서식 들어갑니다. 세 규칙. 원래 규칙 관리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이 범위 안에 아까 막대 친 게 있으니까 이게 나타나야 돼. 조금 전에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나타나 있어요. 앞에서 세규칙에서 바로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서 한번 확인하고 세규칙을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이니까 등으로 시작하면 돼요.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수량세를 묻고 있죠. 가격을 물으면 가격, 수량은 그 첫 번째 값만 우선 찍어요. 가격은 가격 쪽에 첫 번째 값만 우선 찍어요. 근데 둘 다가 뭘로 돼 있어요? H에도 달러 붙어 있고 숫자에도 달러 붙어 있죠. 자, 얘를 이 전체 범위 속에서 얘가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요. 요값하고 검사할 거고 요값하고 검사할 거고 이렇게 차례대로 지가 알아서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것만 자리 잡아주면 거기서 시작해서 딱 비교를 해가요. 그러면 이게 H5, H6, H7 즉 H는 고정이고 숫자는 변해가야 되죠. 근데 이게 찍으니까 숫자가 변해가야 되는데 변해가려면 원래 상대주소니까 달러를 없애야 되죠. 숫자 쪽만 달러를 없애버립니다. H는 고정이니까 놔둬야 되고 숫자 쪽만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25 이상이니까 크다 같다 2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지금 완성입니다. 그리고 서식 들어가서 뭘로? 글꼴을 파랑으로. 글꼴 색 파랑. 얘가 파랑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파랑이 아니라 연한 파랑이에요. 확인, 최종 확인.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이거 이제 그렇게 인식하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 찍어가지고 숫자 쪽에 달러 없애면 되더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한 대로 수식 구성해주면 돼. 확인. 맞죠? 파란색으로 꺼지고 25 이상이니까. 결과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5 이상인 거다. 그렇게 설득됐죠. 근데 여기 25 이상이 아닌데 뭐가 돼 있다. 뭔가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숫자 이렇게 수식을 잘못 적은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1작업 끝나는 거죠.